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대한 비대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요즘 아주 제가 아주 머리가 빠개질 것 같습니다. 명의 후준이라고 비견하신 바로 여기 옆에 윤여준 선생께서 계시니까 오늘 좀 처방을 잘 내서 좀 터질 것 같은 찐빵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결국 우리가 할 일도 신뢰 회복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뢰 회복의 가장 가운데 누가 뭐래도 혁신이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결국 그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크게 요약하면 계파 정치의 타파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인데 바로 그 주제가 오늘의 주제라고 합니다. 덜할 나위 없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듭나는 민주통합당의 주춧돌 되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여준입니다. 이용섭 의원님이 저를 명의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는 명의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무면허 돌팔이 의사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제가 한국 정치에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소화하기에는 도저히 벅찬 거대 담론이라서 저부터 이것저것 이 주제를 충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는 그냥 주춧돌이라는 모임의 회원 되시는 의원님들만 모시고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뭉개된다는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역시 그 정치인들의 말씀은 좀 조심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액면 그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뭉개된다면 더군다나 언론인도 와 계실 수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에다가 물을 많이 탔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또 언론인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제에게 큰 기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주 무난한 내용으로 안전하게 말씀드릴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은 그렇다고 박강수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중진위원님들이 와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시니까 되게 주눅이 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를 제대로 소화는 못하지만 한국 정치의 미래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동에 대해서 그냥 짧은 시간에나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정치적 변동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사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프로젝티브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정치적 제도나 정치적 환경, 정치적 행위자 또는 정치적 이슈 같은 요소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현재 정치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로를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학자가 아니라서 문학자들처럼 이런 투사법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미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역시 제 식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기적이고 미시적 관점에서 그냥 한국 정치의 미래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무난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변동이라고 변화와 변동이 있는데 변화가 아닌 변동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정치적 변화라고 하면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변동이라고 하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생기는 변화를 변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이 맡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인위적으로 단기간 내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정치 변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나라 다 그렇습니다만 이 정치 변동이라는 것은 대개 정변이나 쿠데타나 봉기 같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쟁에 져서 패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이런 정부가 후대거나 공격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19, 5.16, 휴거 육신이나 육시강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 정치 변동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기존의 체제가 완전히 대체되는 게 아니라 보완되는 성격의 변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점유하는 사람은 바뀌지만은 체제가 변동은 안 온다는 거죠. 기존 체제에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집권 세력 역시 기존의 지배 세력에 기반을 둔 기존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정치 변동은 선거에 의한 합헌적 정치 권력의 변화일 뿐이지 이게 어떤 정치 혁명에 의해 사회혁명으로 전개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정치 변동에 갖는 특성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정체되어 있죠. 이걸 이제 뭐 민주주의의 도취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세계화 또는 정보화라는 이런 세계사적인 변화에 크고 그러기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주의 도취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노한대결의 정치라든지 지역주의 정치 또 좀 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 정치 실종, 정당 정치 파행, 의회 정치의 파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휴가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양강정치 체제의 한 축을 이루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10년간 집권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 선거에서 연패를 하는 바람에 오늘의 이런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 이후의 과제, 즉 무엇보다도 극한대결의 정치를 지향하고 민주적인 통합을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세계화된 이런 체제를 관리해야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국 사회에 극심한 갈등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후보마다 국민 대통합을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다.